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3시엔 MBC 스테이션 임사랑입니다. 오늘도 대중가요를 통해 알아보는 근현대사. 너무나도 재미있고 유쾌하고 유익한 신바람 나는 역사 강사 백이성 선생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죠? 매주 한 차례씩 예, 뵙는 것 같은데 유독 오늘은 더더욱 오랜 세월 우리가 못 보고 예. 지내온 것 같은 그런 제가 아마 느낌이에요. 지난주에 예. 베트남을 갔다 와서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예. 좋으셨습니까? 예. 그 베트남의 다낭을 가서 3박 5일간 있다 왔는데요. 네네. 아, 4박 6일이구나. 예. 4박 6일. 예. 예, 있다 왔는데 참 그 동남아시아는 12년 만에 갔다 왔습니다. 왜요? 12년 전엔 제가 방콕 교민이었거든요. 방글라데시 교민은 아니셨고요. 아, 예, 방콕 교민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12년 전에는 제가 4년 동안 방콕에서 생활을 했어. 예. 그래갖고 집에서만 계셨다는 소리잖아요. 아니에요. 진짜 방콕 교민이었어요. 진짜 방콕. 예. 진짜 방콕에서. 예. 태국 방콕에서. 예, 꾸룽뎁. 예, 거기 교민이었다니까. 그래요? 무슨 일 때문에 방콕에 계셨어요? 예, 그 국제학교에 선생님이었습니다. 역사 선생님으로. 예, 국어도 가르치고 예. 국사도 가르치고 예,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국어도 하시고 국사도 하시고. 예. 오, 그랬군요. 아, 그때만 해도 아직까지는 지금 그러니까 코로나 직전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좀 관광이 네. 덜 했을 때예요. 그때는. 예. 그래서 덜 하다 보니까 그래도 그때도 대단했지. 뭐. 근데 이제 방콕에서 한 4년 정도 살다 보니 예. 더 이상 이제 4년 살다 돌아왔을 때는 네. 아유, 거기에 감정도 안 좋아지고 예, 거기에 뭐 이렇게 온갖 걸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동남아시아 전문가라는 레테르를 가지고 강의도 하고 그랬죠. 아, 예, 그랬군요. 동남아시아 전문가라는. 예. 뭐 오랜만에 이제 동남아시아 그 중에서도 베트남 네. 다낭 다녀오셨는데 예, 예. 괜찮으셨어요? 다낭은 행복하셨나요? 이제 그러니까 예. 예, 행복하러 갔다 왔습니다. 그럼 됐죠 뭐. 행복하셨으면 된 거예요. 예, 12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네네네. 한번 가보자가 이제 되는 거죠. 예. 그 여행이라는 의미를 아세요? 여행이 원래 줄임말이래요. 뭐의 줄임말? 여행. 여기서 행복하자. 아. 이 여행의 줄임말입니다. 예. 아. 행복하셨으니까 된 겁니다. 예. 행복하셨으니까 또 오늘 강의도 행복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몇 년도 어떤 노래 다뤄볼까요? 오늘은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는요. 예. 여러분들도 다 생각할 수 있는 노래들이에요. 다 생각할 수 있는 웬만하면 다 아는 노래. 예, 그러니까 우리의 이 강의의 목적이 네. 노래를 통해서 그 시대의 역사를 한번 알아보자 이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딱 떠오르는 노래가 있을 거야. 딱 떠오르는 노래. 예. 그게 뭐가 있을까요? 너무 많잖아요. 아니, 많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일반 국민들은 딱 두 곡밖에 없어요. 힌트를 좀 주세요. 두 곡. 거기 현인이 불렀다. 현인. 예. 금순이. 예. 금순이. 굿세어라 금순아. 예, 굿세어라 금순아. 오늘 그거를 할 겁니다. 굿세어라 금순아를 다룹니까? 예. 그래서 이 노래가 그러면 처음 언제 나온 겁니까? 이 노래는 참 이게 내가 보지만은 1951년도에 처음에 구상이 돼 가지고 53년도에 나왔어요. 구상은 51년도 했지만 나온 거는 1953년이다. 예.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 할 이별의 부산 정거장. 이거는 남인수. 54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53년도 노래. 네. 다음 주는 54년도 노래. 1년 텀을 두고 다뤄보네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거는 다음 기회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 방송을 들어줘야 된다. 봐야 된다. 이런 거죠. 또 하나 더 있다. 자, 굿세어라 금수나 알아볼 땐 당시 시대상이 이게 그 한국 전쟁 때 일이잖아요. 한국 전쟁이 딱 벌어지고 그렇게 해서
1950년에 한꺼번에 내려와서 부산이 임시 수도가 돼 있다가 네. 다시 올라가죠. 서울 수복하고 예, 거기서 끝났으면 안 나왔을 노래예요. 이 노래가. 아, 다시 밀려가지고 또 또 내려오잖아. 예, 예. 또 내려와서 생긴 노래라고 이 노래. 아, 두 번째 그러니까 부산으로 우리나라에 내려와서 6.25 관련한 모든 이런 거는요. 예. 그 내려와서 올라가는 데서 끝났으면 6.25 전체 콘텐츠의 한 10분의 1밖에 없었어요. 그랬겠네요. 예. 다시 내려온 거죠. 예. 다시 내려와 가지고 여기에서 그 경기도 남부에서 전선이 형성돼 가지고 네. 그래야 다시 위로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죠. 이제 서울이 다시 수복되지 않습니까? 예.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이 10분의 9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한 전쟁 기간이었지만 예. 그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들이 나올 수 있었다. 근데 막 안 나와도 되는 콘텐츠들이 너무 많이 나와. 그러니까요. 비극의 콘텐츠들. 그러니까 빨리 이런. 끝났으면 됐는데 예. 늦게 끝나다 보니까 전쟁이 아마 그래가지고 우리가 올라가서 중공군이 참전하지 않고 네. 중공군은 뭐 원래 전쟁 참전 시작할 안 때부터 했었지만 대규모로 참전하지 않고 그러고 끝났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이제 두만강, 압록강 요 일부 지역은 만약에 안 됐다 하더라도 압록강을 건넜다면 예, 압록강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렇게 아마 예. 끝이 났을 거야. 그렇게 끝났으면요. 네. 김일성이도 막 빨리 죽어버렸을 거고 제가 봤을 때는 통일이 됐겠죠. 통일이야 당연히 예. 됐는데 그렇게 되면서 우리나라에 아마 굉장히 좀 이렇게 구군이 열렸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해서 예. 구군이 또 그렇게 됐군요. 확 닫혀버리는. 아. 이게 중공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저거하고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는 우리 요번에 한미일 동맹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 워싱턴에서. 얼마 전에 했었죠. 예. 예. 똑같은 거야. 북중러 동맹 회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북중러가 동맹이에요. 맞아요. 그죠? 지금 보십시오. 오늘 아침 뉴스만 해도 녹화일 기준 오늘 아침 뉴스만 네네. 해도 어떻게 중국하고 평양이 항공로가 열렸다라는 네, 날이 맞아요. 전기 노선이 전기 노선이 다시 새롭게 가동된다. 취항했다고, 예. 왜 그런 거 보십시오. 지금 왜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겁니까? 북한이 이상징후가 발견됐거든. 북한이 망할 것 같거든. 그냥 긴급 수혈을 해주는 거야. 수혈을 예. 망하지 말라고. 예. 그러니까 그때 한국전쟁 당시에도 북한이 망할 것 같으니까 긴급하게 중공군을 투입해가지고 그러니까 대규모로 더 투입한 거지. 그리고 인해 전술 때문에 밀린 거잖아요. 예, 그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그리고 너무 추웠고. 네네 맞아요. 너무 추워가지고 그 장진호 전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가 권총이 총이 이렇게 있으면 요러고 쏴야 되잖아요. 요렇게. 그렇죠. 여기가 얼어가지고 딱 붙어버렸다는 거잖아. 아, 그 정도로 추웠군요. 영하 64도. 여러분. 64도요? 예, 최저 기온이. 이게 측정치가 64도인 거죠? 예, 12월 달에. 그러면 체감 기온은 더 그러니까 밑으로 체감 기온이 64도. 체감 기온 64도. 체감 기온이 64도. 이게 아이고 이 그래도, 진짜 와. 제가 옛날에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면서 이 얘기를 했더니 여러분 같으면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난 타령한다고 이런 유튜브 구독자들 많았어요. 아유, 전쟁이고 뭐고 이거 추워서 못 살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돌아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6월달, 7월달, 8월달에 연속으로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왔던 미군들이나 유엔군들은 우리나라의 기후가 어떻느냐 보니까 여기 아열대네 이랬다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몰랐는데 여기 아열대인가 봐. 그러고 이제 막 올라가잖아요. 이제 점점 시원해지죠. 네. 예, 시원해지는데 트루먼 대통령이 뭐냐면은 겨울이 다가온다. 그러면 동복을 내가 보급하겠다라고 했는데 메가드가 이거를 거부합니다. 아, 됐어요. 괜찮다. 괜찮다. 10월 중순까지 끝장난다. 전쟁을 끝내버리겠다. 끝내버리겠다. 아니야, 11월 중순까지 끝내버리겠다. 네. 11월 중순은 웬 말입니까? 그 이후로 또 더 예, 엄청나게 그 동복을 보급받지 않아 가지고
미군들이 그 추위에다 굶어 사우스 캐롤라이나, 아칸소, 여러분들, 루이지애나, 플로리다 이런 아주 따뜻한 곳에서 다 왔단 말이에요. 당시 그럼 못 견디죠. 미군들 그걸 네. 못 견디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아, 그랬군요. 이게 만약에 저기 어디예요? 그 딱 듣기만 해도 추운 동네, 몬테나라든지 네. 뭐 저기 저 뉴욕이라든가 이런 데서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겨울 동복은 물론이거니와 그 동복을 지급받았더라면 이라고 하는 게 저의 참 아쉬움으로 남아 있어요. 그 동복을 그래도 지급받았으면 그래도 한두 달은 싸워보고 내려왔을 텐데. 그러니까 또 그런 아쉬움도 있네요. 어떻게 보면. 이게 처음 하셨죠, 우리 예. 임사랑 아나운서. 예. 메가더가 필요 없다. 예. 11월까지는 끝내겠다. 예. 근데 뭐 끝내기는커녕. 그러니까 아니 그도 그럴 것이 9월 28일 날 평양 수복 10월 20 며칠 날인가 평양 수복 연설 안 합니까? 이승만이 평양 가가지고 네. 너무 늦게 왔다. 음.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러면서 평양 수복 연설 하잖아요. 그때 중공군이 넘어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평양까지 가서 그때 정말 약간 우리가 그 승리에 도취돼 있을 때 예. 이미 다 준비는 다 돼 있었군요. 저는 약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갔었더라면. 저는 세 가지를 아쉽게 보고 있습니다. 예. 6.25 전쟁을 생각할 때에 네. 세 가지를 아쉽게 보고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첫 번째, 메가더가 그 동복을 지급받았더라면. 메가더 예. 동복 거부 사건. 동복 거부 사건. 예. 동복 뭐 보이콧 보이콧은 아니고. 동복 거부 사건. 예. 간단하게 그다음에 아시죠? 두 번째, 예. 트루먼이 네. 처음에 명령했던 대로 메가더가 따랐더라면 뭐냐?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평양까지만 묶고 원산 평양까지 묶고 대동강을 이렇게 해서 여기 함흥까지만 딱 네. 먹고 거기서 끝내라 했거든. 그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네. 거기서 끝내라고 했다고. 근데 메가더가 실패한 거예요? 치고 올라가야 되는 거야. 메가더는 뭐냐면 한국이 분단된 상황도 돌파해야 되겠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다음 대선 후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는군요. 북한뿐만 아니라 압록강 건너서 네. 중공군까지 쓸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거를 누가 으쌰으쌰하고 있었어. 장개석이가 으쌰으쌰하고 있었다고. 장제스가 메가더 잘한다 라고 잘한다 하니까 이제 메가더가 신나가지고 올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랬군요. 자, 하나 더 뭡니까? 세 번째. 예,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그때 6.25 말기에 거제도 포로 수용소를 개방하지 않았더라면, 예, 우리가 저기 황해도 남부 지역을 다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예, 정말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이제 점점 국토가 뒤로 밀리죠. 예, 점점 밀리죠. 점점 밀리죠. 그런데 지금보다는 낫잖아. 그렇죠. 지금보다는 훨씬 낫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이 딱 그 휴전 협정에 의해서 그어진. 예. 휴전선에 거기서 의해서 그어진. 뭐가 그렇게 크게 달라졌어요. 뭐 물론 그거라도 크게 달라진 거긴 한데 내가 정말 1950년 12월 22일에서 23일에 벌어졌던 기적. 네. 1950년 6월 25일 날 쳐내려와서 예. 개성을 잃어버리고 네. 서울도 잃어버리고 네. 쭉 해서 낙동강까지 밀렸다가 네. 다시 올라오잖아. 인천 상륙 그렇죠. 작전을 통해서. 그러면 10월 달 11월 달까지 해갖고 이래가지고 그때는 우리나라 완전히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통일된다고. 네. 와 곧 하고 통일된다. 완전 난리. 그러다가 중공군이 넘어왔대. 예. 중공군이 넘어왔으면 뭐 몇 명이나 넘어왔으려고 이래 했는데 뒤로 쭉 밀려. 너무너무 많이 내려왔죠. 무려 50만 명이나 되는 중공군이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50만 명이요? 예. 50만 명이나 그래갖고 내려왔는데 이 내려온 중공군 때문에 뒤로 밀렸죠. 예. 그래갖고 이렇게 다시 내려왔잖아요. 여기에서 우리나라 군대가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이거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거를
여기에서 요 정도까지밖에 못 올라온 거예요. 아. 아, 정말 참. 그러면 중간에 그 낀 피난민들이 있었겠네요. 예. 다시 올라올 줄 알고 피하지 못했던 사람들. 예, 그랬던 사람들도 있었고 예. 12월 22일 날에 이렇게 흥남에서 빅토리 메르디스호가 네. 내려오죠. 1월 4일 날 또 전체 후퇴가 또 일어나죠. 네. 야, 이 6.25 전쟁만큼 다이나믹한 전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엎치락 뒤치락 이렇게 예.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보통은 네. 이래 보면은 뭐냐 전선이 하나 있고 거기에 전군이 달라붙어 갖고 싸우다가 지면 왕창 깨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쭉 내려왔다 다시 쭉 올라갔다가 그 올라가는 것도 거의 극지점까지 올라갔다가 거의 끝까지 갔는데 또 다시. 다시 내려와서 다시 현상 유지. 예. 정말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 철수 작전이라는 게 뭐냐면은 흥남하고 함흥이라고 하는 곳에 네. 저기 그 일제 시대 때 질소 비료 공장 예.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우리 남쪽에 38도선을 가지고 북남으로 나눴을 때 남쪽에 국민들이 많이 올라가 있었다고. 아, 그때 흥남 예. 질소 그쪽에요? 비료 공장 예, 거기에. 예. 그다음에 해주도 겸이포 제철소가 있어 갖고 요 두 개가 아주 이 노동 직용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돈 벌려고도 찾아갔고. 예. 예.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그쪽으로 예, 갔다는 예. 거죠. 그런데 그 함흥의 쪽으로 해서 여기 보십시오. 여기 장진강, 허천강 쪽으로 해가지고 아까 그 엄청나게 추운 전투에서 예. 미국은 전원 뭐 우리 국토를 지켜야 돼요. 우리나라 국토가 아니잖아, 미국은. 그러니까 빨리 철수해가 나오는 거예요. 예. 나와가지고 흥남에서 빨리 배를 타고 철수를 해야 돼. 그런데 그때 당시에 흥남 쪽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던 거야. 아, 미군이 철수한 줄 미국이 알고. 철수하니까. 예.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배로 거두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다 죽을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예.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왜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는 게 뭐냐면 그렇게 말만 해갖고는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사람들은 남한 쪽에 살다가 북한 쪽에서 48년도부터 50년 사이에 그런 통치하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들인 거야. 땅 빼앗고 공장 빼앗고 예, 예. 막 그 국유화 시키고 하는 게 공산주의 예. 식으로 통치를 예.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탈출해야죠. 네. 그러니까 놔두면 다 죽는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아니 북한에서 지금 인구가 적은 게 제일 큰 문제인데 그 20만 명을 다 죽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뭐 읽어본 우리 어머니 이야기, 내 네. 어머니 이야기라고 하는 만화책인데 네. 거기도 보면은 함경북도 청진에 사실 북청읍에 살던 사람들이 네. 내려와요. 그때 뭐냐 하면은 나는 이 김일성이 밑에서 못 살겠다. 나는 내려갈란다. 이래갖고 내려와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다 지주계급이고 이런 사람들인 거야. 그러니까 내려온 거지.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 탈출의 의지는 갖고 있으나 못 내려온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예. 그 사람들 안 죽었어요. 그 대신에 이제 그 사람들은 정말 절망적인 상태로 빠진 거죠. 제가 방금 12년, 제가 방송 시작할 때 베트남에 갔다 온 게 12년 만이다. 네네. 태국 방콕에 선생으로 있을 때 3개월마다 한 번씩 외국 갔다 오면은 비자가 갱신되는 게 있었어요. 예, 예. 그거 갔다 오면 호치민하고 하노이를 한 번씩 갔다 왔거든. 그 다음에 푸놈펜도 갔다 왔고 다 갔다 왔어요. 때문에요. 예. 그럼 4년을 있었는데 3개월마다 한 번씩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개월 곱하기 3은 48개월이잖아. 네. 48개월이면은 3개월마다 한 번씩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몇 달에 16번을 갔다 온 거죠. 예.
진짜 16번에 그게 있어요. 16번의 예. 나라와 도시들을. 싱가포르도 갔다 오고 라오스 비엔티안도 갔다 오고 다 갔다 왔어요. 그래 인도네시아도 갔다 오고 싱가포르 같은 데는 3번이나 갔어요. 예. 우리 와이프도 좋아하고 이래서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잖아요. 그런 어떤 그거는 뭐냐 하면 강제적으로 나갔다 오라서도 있지만 그 나갔다 오는 게 상당히 그 좋은 리프레시가 되거든. 예, 예. 그런 거 일처롭잖아. 70만 명, 70몇 년 동안을 가만히 갇혀 있잖아요. 네. 그게 얼마나 불행입니까? 너무 힘들죠. 너무 답답하고.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것이 가져다 준, 그리고 되게 강압적인 그 공산당의 엄혹한 통치. 예, 이것이 얼마나 사람을 피말리게 하겠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그 장소는 빅토리 메르디스를 타고 죽음의 탈출을 한 사람들이 네. 거제도의 포로 수용소에 갔다가 네. 그래가 국제시장으로 온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예. 행상을 한 건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국제시장이라는 곳은 그냥 조그마한 어촌 마을이었어요. 네. 그냥. 네네. 근데 그 어촌 마을에 지금 가보시면 알겠는데 거의 진짜 어렸을 때만 해도 내가 이래 들어서 세계 최대 규모의 시장이다. 제가 진짜 그렇게 들었어요. 예. 그 국제시장에 그 이름을 국제라고 이름 붙인 게 우리가 왜 국제냐 그랬더니 국제라고 하는 그룹이 있어서 그 그룹에 공장이 많아가지고 국제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일본 제품도 팔고 미국 제품도 팔고 유행군 다양한 제품도 팔고 나라들의 제품을 그래서 팔기 그 때문에 인터내셔널이 국제라는 거야. 그래 이제 그럼 거기에서 이제 피난온 사람들이 이제 네. 장사를 하면서 먹고 살았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 이야기를 다룬 노래가 굿세어라 금수나. 예, 굿세어라 금수나라는 그런 그 노래의 제작 배경이 있습니다. 네. 그 당시는 금수나라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알았거든요. 왜요? 프란체스카 여사 아시죠?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부인? 대통령의 부인. 네. 그 사람을 그 사람을 프란체스카 여사라고 많이 얘기를 했지. 네네. 그런데 뭐냐면 한국 이름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름이 이불안이라 그래서 불안. 이 불안이요? 예, 불안. 그 불안이라는 이름이 네. 좀 거부감도 좀 있고 예. 좀 잘못 들으면 좀 이상하네요. 예, 그래 잘못 이제 발음하면 예. 또 이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네. 뭐냐면 금순이라 그랬어요. 가장 예. 흔한 이름으로. 예, 금순이. 그래서 굿세어라 금수나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야. 그렇군요. 예. 부산 그래서- 당시에 이렇게 나온 건가요? 예, 그렇다기보다는 53년도에 그 노래를 지을 때에 네. 처음에 이렇게 이제 지었겠죠. 영부인의 이름을 따서. 그래, 그러면 이건 정부에서 그냥 허락을 해줬겠네요. 예, 그러면? 해줬죠. 굿세어라 금수나. 아유, 이게 뭐 허락을 하고 말고가 어디 있겠어요, 이게. 아니 뭐 그래. 틈만 나면 이렇게 예. 억압이 들어오고 예. 강압이 들어오고. 아니, 하니까. 이거는 자기 정권을 홍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인 씨의 그 독특한 창법. 네. 예. 현인 씨의 오촌 아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오촌 아재요?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아니, 당시는 오촌 아재가 되게 가까운 거였어요. 누굽니까 오촌 아재가? 우리 오촌 아재만 해도 부산의 치과 의사인데. 자 현인의 예. 오촌 아재는 누굽니까? 현진건. 현진건? 예, 그 운수 좋은 날. 예, 그 그 소설가. 예. 현진건. 예. 오 그래요. 현진건. 예, 그래서 현인이라고. 예. 예, 이름에서 눈보라가 이렇게 우리가 이거 보세요. 현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독특한 창법을 갖고 이 목소리를 갖고 있느냐 하면 네. 눈보라가 휘날리는 이거는 노래 부르는 척에 안 들어가. 어떤 사람도 처음에 부를 때 눈보라가 이렇게 합니다. 네. 이게 참 안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에서 현인이라는 사람만이 갖고 있는 창법이라. 독특한 창법. 신라의 밤이 이거 있죠. 이게 내가 제대로 지금 흉내 못 낸 건데 이것도 흉내 내기는 게 그 임영웅 씨 나왔던 미스터 트로트의 하나의 과제였어. 네가 한번 따라해봐. 예. 이게 과제였어. 그래 점수 매기고 이랬는데 기억 안 납니까? 그냥 눈보라가 휘날리는
있는 바람찬 흥남부두 이렇게 하잖아. 예. 목을 놓아 그 다음부터는 그냥 평상시로 불러. 물러봤 자자를 봤다. 금수나 어디로 가고 길을 잃고 헤매였더냐.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산가족의 노래인 거예요. 우리 민족에 있어서 가장 슬픈 사연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산가족의 슬픔에 있어서 이 노래만한 노래가 없는 거예요. 네. 그 다음 가서 피눈물을 흘려서 일사이후 이게 일사후퇴를 일사후퇴 이후에 거죠. 나 홀로 왔다. 동생을 데리고 왔었어야 되는데 동생인 금순이를 데리고 오는 이 참 두 번째 가사 보죠. 일가 친척 없는 몸이 지금은 무엇을 하나 이 내 몸은 국제지장 장사치기다. 금수나 보고 싶구나 고향 꿈도 그리워지네. 처음에는 그리워지네라고 불렀어요. 예. 그런데 그리워진다로 바뀐 거죠. 영도 딸이 난간 위에 초생 딸만 외로이 떴다는 말이죠. 부산에 있는 그 영도 딸이. 예, 영도 딸이. 예. 그러니까 이 노래가 좀 히트곡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게? 그 이산의 아픔을 그대로 담은 노래니까요. 그래갖고 세 번째 가사. 네. 철의 장막 모진 서름 받아서 살아를 간들. 철의 장막이라고 해야 하나? 이 보세요. 이 38 휴전선을 철의 장막. 예. 천지간에 너와 난데 변함이 있으랴. 금수나 굳세여다오 남북통일 그날이 오면 손을 잡고 울어보자 얼싸안고 춤도 춰보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네네. 흥남 부두 철수 때 헤어진 여동생을 그리워하면서 또 정말. 휴전선이 없어지면 다시 만나보자. 그런 희망의 메시지까지 담았으니.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가사가요. 남북 통일 그날이 오면이 아니었어요. 아, 그럼 뭐였습니까? 북진 통일 그날이 오면. 아, 전쟁 중이었으니까. 예.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입맛에 맞게끔 했던 거지. 프란체스카 여사의 그 한국시 이름 금순이도 땄으니까. 그래 북진 통일.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북진 통일이 앞에 이승만 대통령이 북진 통일이라 안 하고 무력 북진 통일이라 해서 문제인 거지. 북진 통일이라는 게 지금 다릅니까? 아니요. 아니요. 북진 통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남북 통일 그날이 오면으로 바꿨어. 평화 통일이라는 거를 하기 위해서. 아, 그렇군요. 아니 북진 통일 해야죠. 아니 북한이 남진합니까 그러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이 남진하는 통일 시도는 이미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정말 1절, 2절, 3절이라는 게 정말 큽니다. 우리 민족사에 정말 큰 가사입니다. 이 가사가. 참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12월 22일이 눈보라가 그렇게 휘날린다라는 거잖아요. 그 국제시장에서도 보면 진짜 눈보라가 휘날리더라고요. 그 가사 그대로 영화 국제시장에다가 재현한 거거든. 정말 실감나게 표현했어요. 와, 아니 나는 그거 못 보겠더라고. 너무 눈물 나서요. 아니 흥남철수라고 하는 게 인천 상륙 작전이 무색해진 게 흥남철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맞죠? 흥남철수 때만 하더라도 그 흥남철수 한 달 전으로만 가보자고. 11월 22일까지만 해도 흥남철수가 될 거라는 누가 생각을 했어요? 감히 상상도 안 했겠죠. 그런데 그때 그 장진강 허천강 유역에 그 흥남에서 바로 위로 올라가는 장진호라고 하는 그 호수가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던 거야. 누가 이 모택동 군대의 숭수룬이라고 하는 그 사령관이 복건성
저기 남쪽에 복건성에 대만하고 싸우려고 한 50만 명 놔뒀던 거 있잖아. 예. 걔들을 데리고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메가더가 아니라 이쪽에 저기 걔 누구야? 그 워커 중장이 이끄는 애들이 이제 올라오고 여기에서 붙은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올라갔어요. 여기는 올라갔는데 이쪽에 김일성이가 지금 여기 강계에 있다는 거야. 예. 첩보가 강계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네. 원산에서 함흥으로 상륙 작전을 해가지고 강계로 가는 지름길이야. 그러니까 그걸 뚫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중공군이 나타난 거예요. 이쪽으로. 그래도 그거를 만약에 뚫었으면 네. 김일성이가 붙잡혀가지고 전쟁 끝났을 거예요. 그러는데 아닌 거지. 너무 추워가지고 이게 꼭 인해 전술에 당했다기보다 동장군에 당했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인해 전술도 있었지만 더 큰 건 동장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동복 피복을 그러니까. 거절한 이게 얼마나 그때 동복을 받았더라면 예. 역사는 또 달라졌을 수도 그럼요. 있겠네요. 그러면은 저기 장진호만 넘어갔으면 아나운서님 저를 한번 봐보세요. 장진호만 이래 넘어갔잖아요. 넘어갔으면은 이쪽에서 다시 올라오기가 힘들어요. 넘어오기 전에 이게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맞붙었는데 여기서 너무 추워갖고 후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강추위도 미국의 언론 플레이가 좀 클 거라고 봐요. 이게 동복을 보급받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네들이 싸우려고 하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후퇴했다라고 하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때 장난 아니게 추웠다. 죄송합니다. 체감 온도가 64도나 된다. 영하 64도나 된다. 64도나 된다. 근데 과연 64도였을까? 그래 한 30도 정도 됐겠지. 예. 그래. 너무 과장이 좀 심한 게 아닐까. 그 과장이 심한 게 미국의 언론 플레이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여기 함경북도 해변가를 따라서 네. 쭉 이렇게 그 우리나라 저 군대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건 거의 통일된 상황이었어요. 네. 그랬는데 잘못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철회장만 마지막 3절에 철회장만 모진 서름 바꿔서 사라를 간들 천지간에 너와 난데 변함이 있겠느냐. 금수나 굳세어다오 남북통일 북진통일 그날이 오면 손을 잡고 울어보자 얼싸안고 춤도 춰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때 당시 흥남 부두에서 철수했을 때 예. 몇만 명의 피난민이 12만 명. 12만 명이요. 예, 12만 명. 와. 그러면은 12만 명이 왔다는 건 예. 이산 가족이 거의 100만 명은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본 그 내 어머니 이야기도 보면은 그 어머니하고 평생을 이산 가족으로 살아. 네. 이쪽에 할머니가. 네. 그죠?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이산 가족으로 살면서 엄마를 그리워하는 게 정말 커요. 그렇죠. 그 사람이 그 내 어머니 이야기에서의 그 주인공이 그 18살 때인가 엄마하고 헤어졌거든. 18살 시집을 때요? 17살 때 가가지고 네. 1년 만에 헤어져요. 네. 그러면은 우리 마누라로 치면 그 친정 엄마를 한 20서너 살 때 헤어졌다는 얘긴데 네. 우리 마누라로 생각할 때는 그 친정 엄마 없는 생활이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거는 친정 엄마가 애도 다 봐주고 다 해주는데 우리 장모님이 안 그렇습니까? 그거 없는데 자기 혼자서 다 한다? 그것만 해도 굉장히 큰 그거예요. 예. 핸디캡이에요. 그런데 아예 갈 수도 없는. 그렇죠. 오갈 수도 없는. 네, 오갈 수도 없고 어쩌다 한 번씩 오가는 것도 아니고. 아유, 그거는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그 이후로 그 남북 이산 가족 만남이 있었지만 그거는 극히 일부분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만난 아니요, 거잖아요. 이산 가족 만남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예. 낮에 네. 만나서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 좀 하다가 예. 밤 되면 다시 헤어졌다가 네. 그 다음날 아침 되면 다시 만나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만날 수 있었던 사람 정말 행운아였던 거고. 아니 만났으면 같이 자야 네.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도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였을 거 아닙니까? 감시원들이 딱 따라 붙어가지고 뭐 안 그렇습니까? 만나는데 옆에서 감시하고 있고 말이죠. 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걸 제대로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나는 봐요. 엄밀히 따지면.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서 뭔가 남북한의 분위기가 화해 모드로 가고 이래야 되는데 네. 그런 것도 없어. 그냥 그때뿐이잖아요. 예. 그냥 양 세력의 정치적인 이해관계, 예. 이득에 따라 신뢰에 따라서 그거는 이루어진 것 저는 같기도 막 하고. 100% 저쪽에 김씨 일가 때문이라고 보고 있어요. 예. 김씨 일가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 김씨 일가의 그런 알량한 정권욕 때문에 그 이념을 사수하겠다라는 것 네. 때문에 남북한이 지금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굿세어라 금수나 1953년도에 나온 노래지만 네. 3절의 가사가 아직도 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예. 너무 안타깝고 통탄할 만한 그런 그래서 일이네요. 이 이산가족 상봉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은 남한에 있는 이산가족들은 제대로 이루어졌어. 그게 남한에서는 경찰서에서 연락하면 만나게 해주기는 했다는데 1983년도, 84년도에 전 국민의 완전히 네. 그거를 시청자들 텔레비에 붙들어 놨던 게 뭡니까? 이산가족 상봉. 네네. 그죠? 안 그렇습니까? 북한에 사는 이산가족이 아니라 남한에 사는 이산가족들. 그것만 해도 벌써 한 20만 명이 헤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서로 생사를 모르고 있다가 예. 그 방송을 통해서 많이 찾았잖아요. 방송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현인의 국제시장도 많이 알려졌지만은 굿세어라 금수나. 굿세어라 금수나도 많이 알려졌지만은 그 서른도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예. 부나 이거 있죠. 네네. 이 노래. 그게 잃어버린 30년이었다. 잃어버린 30년 맞아요. 그러니까 10살 때에 오빠가 마찬가지입니다. 잠깐만 네 여기 있어라 했는데 어디 멀리 가게 돼서 못 돌아와 가지고 다시 그게 한 30년 돼버린 거잖아요. 다시 찾아가 보니까 여동생은 어디 맡겨지고 막 그래가지고 그 피눈물 나는 사연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민주화 운동에 막 이렇게 희생당하고 뭔가 대선을 그렇게 왜곡당하고 이랬던 시절만 있는 줄 알았더니 20만 명이 서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살고 네. 우리 민족이 진짜 6.25 때문에 겪은 이 이산가족의 서름이라고 하는 거는 일제강점기보다 훨씬 더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서름과 비극은 예.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정치적인 상황이 참 너무 안 좋지만 그 어느 때보다 안 좋지만 예. 진짜 하루빨리 예. 통일이 돼서 예. 남북에 남겨져 있는 수많은 금순이들이 네. 정말 만나서 3절의 가사처럼 손잡고 울어보고 얼싸안고 춤도 추는 예. 그런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윤선아 아나운서님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예언이요? 예. 방송 끝내야 되는데 예. 짧게 해주십시오. 아니, 예. 예언을 하나 하면 네. 3년 안에 통일됩니다. 3년 안에요? 예. 어떤 근거로? 아니 그냥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통일이 3년 안에 통일 안 되면요? 예. 아니 안 되면 그뿐이겠지만. 왜 그렇게 또 근데? 아니 진짜 내가 56년 3월 달에 그 노래가 하나 발표되는데 네. 그 노래가 56년 5월 달에 대통령 후보가 죽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불과 한 3개월 전에 그렇게 죽음을 예언하는 듯한 노래가 나왔거든.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3년 안에 통일됩니다. 그리고 3년 안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바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예. 진짜입니다. 나는 그 말이 현실이 되면 예. 오늘 방송은 예.
성지가 됩니다. 되는 겁니다. 아, 예. 자, 오늘은 1953년에 발표한 예. 현인의 굿세어라 금수나에 대해서 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예.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예. 제 예언이 맞기를 바라면서 백이성 강사였습니다. 네, 백이성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